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그 시작인 월요일이고, 또 현재 주식시장 주변에는 적어도 연말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 현재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다가 또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다시 8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소 좀 진정이 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언제든지 이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실제 경기 침체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 쿠폰을 이번에 다시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지난 8월달 그 이전에 소비 쿠폰을 실제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일단 소비 쿠폰 지급을 중단하고 또 사람들의 이동을 좀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여튼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는 가운데 이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게 놔둘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 좀 안 낫겠습니까? 일단 나라 상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외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확진자 수위가 또 최고치를 또 이렇게 갱신해 버렸고, 추이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각국 봉쇄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내지는 백신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미국 경기 부양책 그 합의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전에 되니 또 안 되니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좀 기대감이 있으면은 될 듯한 기대감이 있으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다가 또 안 될 것 같으면 시장이 훅 죽었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언제 될런지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조금 피를 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관련도 굉장한 이슈죠. 일단은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고령층 여론조사를 요 방송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에서조차도 일단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7%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이분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 시장 변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지난번 요거 스페인 독감 사례처럼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대유행 위기에 현재 처해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경기 부양책이 시장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대선도 시장 변수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국내로 보면은 일단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을 재개하고 있고, 또 연말에 가면 수급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지금 3억으로 하니 인별로 하니 10억으로 해야 되니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큰 변동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감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더 좋겠습니까? 시장 전망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또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라고 또 자료를 또 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한국은행의 조사 연구 자료에서 간행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우측 해보면
이렇게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8일 날 발표를 했고 157명이 봤습니다. 실제 요거는 16일 날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보고 이제 18일 날 이렇게 공표한 것이 되겠죠. 자, 요거를 내용을 좀 보면은 뭐 다른 거를 볼 필요는 없고, 한국은행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향후 전망. 향후 글로벌 경기는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에 힘입어서, 확장적 정책 기조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의 돈 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개선세를 이어갈 것 같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는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하기보다는 만만한 상승세로 회복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 4분기에 비해서 이번에 4, 4분기는 이 개선 속도가 조금씩 뭐 둔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자, 요걸 좀 더 보면 되겠죠. 늘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시장 위기가 오면은 채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합니다. 자, 이 하이힐드 채권을 보게 되면은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굉장히 금리가 높아졌죠. 스프레드가 굉장히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상당히 좀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나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푼다 가정을 한다면은 예전과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 붕괴 조짐이 보인다면 뭐 돈을 다시 확 풀겠지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굉장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옛날만큼 돈을 확 풀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일이 채권 시장은 훨씬 더 예전보다 낫기 때문에 정부에서 갑자기 큰 돈, 중앙은행에서 큰 돈을 투입하기 어렵다 볼 수 있죠. 또 장단기 스프레드, 미국의 국채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은 현금을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않죠. 짧게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기 이 스프레드도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지금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는 현재 돈을 적극적으로 풀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낫기 때문에 일단 정부나 중앙은행은 적극적으로 돈을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돈이 적극적으로 안 풀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막 그냥 조용한 겁니다. 언제 돈 푸나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뭐 시장이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하는데 지난 3, 4분기보다는 4, 4분기가 좀 그렇겠다 이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큰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우리도 투자에 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좀 관망을 하면서, 저런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은 향후 돈이 늘어날 것은 뭐 당연지사 당연히 아는 거라서 그때 떨어질 때 좀 더 매수하겠다는 전략을 딱 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일단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금융투자 쪽에서 약 4,500억 원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 이 금융투자 매매는 그렇게 추세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오늘 그냥 좋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업종을 골고루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중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죠.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은 이렇게 18개 종목이 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건설업, 금융업, 보험, 여기까지 금융업이라 보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의복, 운수창고, 이렇게 유통업, 최근에 유통업 자주 올라오죠. 유통업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 축소 구간입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일단 금융업은 제가 분석해서 제외하겠습니다. 금융업을 제외하는 이유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간 가게 되면 파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 파산은 돈 빌려준 금융권 파산으로 다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융회사들은 뭐 부채 폭탄, 시한 폭탄을 들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융업종은 뭐 저는 뭐 그렇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오늘 GS건설 자 나왔는데 이 종목은 뭐 저번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뭐 요것도 괜찮죠. 자, 요거는 오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다시 대출 규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실물 경제하고 너무나 따로 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돈 빌려서 계속 이쪽으로 들고 들어오면 거품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서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을 실제로 난 투기가 아니고 실제로 집을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선의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건설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이제 세력들이 오늘 다시 한번 들어온 겁니다. 최근 1, 2주 들어오긴 했는데 요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섬유의복하고 요 한섬은 일단 제낄게요. 추세도 별로 좋지 않고 해서 제끼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충분히 살펴볼 만하죠.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세력들이 벌써 2주째 이렇게나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요거 금융업, 요 대한항공은 우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자, 요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좀 요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왜냐면 최근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점도 괜찮고 해서 요거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통업 관련해서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요 세 종목이 있는데 이 면서점이죠. 요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나왔었다 아닙니까? 자, 요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면 다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롯데쇼핑을 보면은 이 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 면세점 관련해서 롯데쇼핑, 신세계, 호텔신라 세 종목 중에서는 현재 가장 뭐 주가가 괜찮은 것은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자, 롯데쇼핑은 뭐 고전에 한 며칠 전에도 마감 시황이 나왔었죠. 이럴 때 좋은 지점이고 지금은 사실 조금 들어가기 늦은 감이 있어요. 요거 관심 있다면은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놨다가 다음에 이등 평균선 이격이 좁혀질 때 기술적 분석 이격용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이격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고 세력 수급도 뭐 상당히 괜찮다 아닙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것도 얼마든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골프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많이 올랐죠. 바로 제깁시다. 자, 코스닥의 SFA는 수급은 괜찮은데 다른 좋은 종목 오늘 몇 개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요거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현재 이 종목을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는 저 유통업하고 같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주하고 같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국콜마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18종목이나 이렇게 검색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렇죠. 지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연말까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서 감각 이렇게 가지면 돼요. 앞으로 이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위험 지표들을 볼 때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적극적으로 풀만한 상황은 아니다. 요거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것처럼 그냥 완만하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런데 저런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 돈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저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시장이 떨어질 때 사면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입니까? 시장에 투자자들이 막 겁내서 던질 때 사면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데 살 때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바닥에서 부부부 길면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있더랍니까? 그런 것들을 사둬야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뿌리다 보면은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단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놨고 그 외 뭐 시장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장중 시황을 통해서 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저는 아마 제 남은 생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런 자세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또 여러 번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왔지만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이게 10년이 넘게 걸린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또 1997년도니까 그것도 10년이 걸렸잖아요. 뭐 적어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20대 기회로 놓치면 30대 기다려야 되고 30대 놓치면 40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60인 분들은 그냥 끝입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뭐 저도 이제 좀 달려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잡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내가 한번 묻으면 안 팔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벌어보고 싶으면 돌려야죠. 순환매 쪽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 잘 이용해서 모두 다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